으로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라는 발표를 할 박조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원래는 백엔드를 주로 개발을 해왔고요. 게임 회사나 주로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현재는 전업으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취미로 데이터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텍스트 분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연어 처리라든지 텍스트 분석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림 일기를 그렸는데 이 그림 일기에도 머신러닝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 일기를 그렸는데 이런 내용을 그림 일기에 그렸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왔을 때 이제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네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고 머신러닝 책을 읽어주겠다 라고 제가 가끔씩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되게 간단한 그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텍스트로 어떻게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소재의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냐면 존막 국회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존막 국회라는 프로젝트는 코드 포 서울이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만든 건데, 지금은 이 커뮤니티가 널채움이라는 커뮤니티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공공 데이터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네, 아쉽게도 이 코드 포 서울이라는 도메인 부동산 업체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안 한 사이에.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현재 사이트에는 들어가 볼 수 없지만 깃허브에서 이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존막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 이제 여의도의 맛집 정보를 분석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에 있는 그 가실이 뭐 여기 보면 차이나 프로, 천복집, 대방골, 소호점 다 맛집 인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인증해준 맛집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도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요거를 보고 제가 작년에 데이걸즈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데이걸즈의 이지훈님이라는 분께서 그 공무원 피셜 JMT라고 해서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4급 이상 공무원들의 공무집행비 내역을 공개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집행비를 가지고 이제 공무원 피셜 JMT, 그 공무원들의 맛집 리스트를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 데이터가 되게 재밌는 데이터다. 나도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앞에 공무원 피셜 JMT 이 프로젝트는 여기 GitHub 리포지터리에 가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분석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크롤링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에서 GitHub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GitHub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맛집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맛집에 주로 갔고, 그리고 공무 집행비가 가장 많이 쓰인 그 시청 인근의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그 식당이 인기가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저기 보면은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노트북을 이제 깃허브에서 클론을 받아서 데이터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실행해 보시면은 이제 시청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 어떤 맛집에 가야 할지 결정 장애를 겪으실 때 이 프로젝트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정보를 잘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그 라이센스가 없는 텍스트의 그 하이에나처럼 찾고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는 텍스트들을 엄청 찾고 있는데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에 라이센스가 없는 텍스트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연구를 하신다든지 하실 때 뭔가 샘플 텍스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정보소통 광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꾸준히 계속 파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소통 광장 사이트에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정보소통 광장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업무 추진비라고 메뉴까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따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월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해놨는데 그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되게 디테일한 그 항목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안국 교자에서 썼고 뭐 어디 무슨 부서에서 썼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뭔지 집행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몇 명이 썼는지 참 여기 보면은 대상 인원이 뭐 왜 몇 명 이렇게 막 있는데 이렇게 왜 몇 명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등 몇 명 그 다음에 여기 숫자도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추출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숫자 하나만 딱 추출하면은 이제 그 밥 먹은 사람이 인원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뭐 2018년 뭐 그 관련 업무자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업무자 뭐 7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텍스트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요 텍스트에서 숫자만 추출해 내려면 이것도 정규 표현식을 쓰고 그러다가 텍스트 전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 자연어 처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 보면은 저희 캐글에서도 보면은 거의 70~80%가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데 모든 시간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 별것 아닌 것 같은 텍스트인데 사실 되게 며칠 동안 계속 팠어요. 팠는데 아직까지도 정제가 많이 안 됐는데 이제 저 좀 더 파면은 좀 많이 좀 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저 주소 정보를 잘 활용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목적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상품권 이런 거 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과연 어디에다 썼을까? 그래서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예,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서울시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뭐 그 다산 콜센터, 120 콜센터의 그 상담 내역이라든지 저희 텍스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 텍스트가 정말 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정보 그 공개가 된 라이센스가 이제 그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2차 저작물 허용이 되고 이런 텍스트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져다가 쓸만은 하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GitHub에서 저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왔는데 참 여기 한꺼번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좀 일관되게 올라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에 있는 데이터는 다른 그런 그 data.go.kr 뭐 이런 데 있는 거기 그 데이터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좀 정제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보 다른 그런 포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은 월별로 데이터가 달라져요. 그 포맷이 달라요. 그래서 월별로 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도 데이터 포맷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게 한 3~4년 쌓였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컬럼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컬럼이 추가됐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전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GitHub에 그 전부 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 정보소통 광장에서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좀 개선하면 좋을 만한 게 그 리파지터리를 나눠서 그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리파지터리 한 군데다가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좀 다운로드 받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데이터는 그 2003년치부터가 있어요. 최근 3년치 데이터가 있는데 아쉽게도 2018년 12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공무집행비가 사실 가장 많이 쓰일 때가 12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2018년 12월 데이터를 봤으면은 좀 재미가 더 있었을 텐데 그 데이터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얘는 이렇게
그 파일들을, CSV 파일들을 그냥 다 이어서 붙여주기만 하면은 그냥 쓸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콘캣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얘를 그냥 그 배열에 넣고 그냥 다 합쳐버렸어요. 리스트로 담아서 한 번에 합쳤고, 그래서 되게 좀 쉽게 분석하기 좀 좋은 형태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결칙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컬럼명을 제가 한글로 좀 바꿔줬는데 안 써도 되는 컬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려주실 때 저기 보면은 뭐 URL 같은 건 사실 안 올려주셔도 되는데 그 URL이 좀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용량을 좀 줄여볼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결칙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결칙치들은 그냥 다 무시할 만한 결칙치였어요. 그래서 그 결칙치가 너무 많은 거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제가 여기에서 주로 사용한 것은 그 부서명이라든지 집행일시, 집행장소, 이렇게 한글로 컬럼명을 제가 바꿔놨는데 저 컬럼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판다스로 데이터를 일단 불러왔어요. 그래서 판다스로 이제 헤드와 테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랑 밑에 있는 데이터 이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 데이터까지 있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 데이터도 이렇게 보면은 집행 장소에 저렇게 주소 데이터가 같이 쓰여져 있고, 꼭 서울에 있는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쓴 것도 꽤 있어요. 지방 출장을 가실 일도 있겠죠. 4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그랬을 때 그 지방에서 쓰신 금액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서울시가 그 시청 근처에서만 주로 쓰였는데 강남에서 일부 쓰인 서초구 쪽에서 쓰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서울시 데이터 센터가 남부터미널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판다스가 그 데이터 요약해서 보기가 저는 편해서 판다스 되게 잘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로 하면은 이제 보통 디폴트로 이제 수치 데이터들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그냥 오브젝트 타입 데이터를 이제 요약해서 봤어요. 근데 보면은 가장 많이 프리퀀시가 가장 많이 있는 게 간담회, 그리고 집행 내용에서도 저런 간담회에서 많이 쓰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간담회 해가지고 그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면은 간담회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간담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나 전처리를 하려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에 넣을 때도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타입을 그냥 쭉 봤어요. 역시 집행일시가 날짜 데이터인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데이트 타입 형태로 바꿔주고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 이제 집행일시는 데이트 타입 형태로 바꿔주고 이제 요일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데이 오브 위크라든지 아니면 요일을 가져올 때 한글로 된 게 없어요. 판다스에. 판다스 한글 요일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 한글로 이제 매핑을 해줬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로 매핑을 해주고 이제 요일별로 어떤 요일에 자주 쓰이나를 봤어요. 그래서 집행 요일을 봤더니 역시 업무할 때 가장 많이 쓰겠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업무를 많이 안 하실 테니까.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만약에 저기 쓰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때, 그 어떤 항목에 쓰였는지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아, 주말에는 이런 업무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집행 비용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비용은 주말에 좀 적게 써서 평균 집행 비용이 적긴 한데 주말에도 약간 적게는 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요일별 집행 비용 합계를 봤을 때 목요일에 가장 많이 써요. 저희가 회식할 때 보통 목요일에 많이 하잖아요. 금요일에는 이제 약속이 있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목요일에 가장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봤는데요. 사실 워드 클라우드가 그냥 그려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어떤 텍스트들이 들어있나 한눈에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냥 아무런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집행 장소를 그려봤더니 정말 주소 데이터가 엄청나요. 그래서
대부분 중구예요. 중구, 무교로, 세종대로, 예, 중구. 다 중구 종로 이렇게 있고 가끔씩 뭐 서초구도 보이고 뭐 마포구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주소가 주로 보이는데 어느 위치에서 썼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어떤 업체에서 썼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존맛쿠키에서 봤던 것처럼 어디가 맛집일지 예, 그 데이걸즈 분이 분석하셨던 것처럼 예, 서울시 JMT 진짜 맛집을 한번 찾아보고 싶죠. 그래서 저도 이 워드클라우드를 그려서 이제 진짜 맛집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집행장소 텍스트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집행장소 얘 어떻게 그 전처리하면 좋을까 그냥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가 가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도 있고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기 그 지점명이 있고 이렇게 주소가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집행 그 장소에 주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업체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업체 이름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서 다른 업체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걸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 장소를 일단 가지고 오는데 전처리 하기 전에 일단 결측치는 그냥 다 그냥 공백으로 채워줬어요. 집행 장소가 공백 그 널값도 되게 많은데 집행장소가 널값인 것들은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주로 널값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공무집행비가 경조사비로도 많이 쓰이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집행장소가 널값인 거는 그냥 공백값으로 채워주고 여기에서 이제 그냥 앞에 괄호가 보통 주소 앞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괄호 앞에 들어가는 거를 그 상호명으로 하자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명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 괄호 없이 주소가 들어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그 중구, 종로구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데이터를 그 뒤에서 그냥 떼어냈어요. 상호명에서 그 주소는 그냥 다 떼어내려고 해서 거기 리스트에서 첫 번째 거를 가져오게 해서 이제 그 상호명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출하니까 대충 상호명이 추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호명을 추출해서 미리 보기를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기 메일 한우타운, 예, 뭐 태원, 고릴라, 예, 그 상호명이 잘 추출이 됐죠. 그리고 여기도 뭐 주소가 여기 옆에 이렇게 있는데 주 뚜리삼인데 그 뚜리삼으로 이렇게 그 추출이 됐고 본도시락, 서소문점, 예, 우렁찬 명품 한우, 예, 롯데마트, 덕소점, 막 이렇게 덕소에 뭔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덕소점까지 봤고 그래서 봤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직원들이 쓴 내역이기 때문에 시청 매점에서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쵸? 시청 직원들이니까 시청 매점에서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시청 매점에서 뭘 썼을까 봤더니 다과를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오늘 여기에서 저희 미니콘을 하면서 이 앞에 다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목적에서 다과를 많이 구입을 하셨겠죠. 그래서 서울시청 매점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은 좀 빼고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다시 전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상호명의 대상자 소속 부서라는 애가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대시로 된 거나 공백이나 이런 애들은 다 그냥 빼버리고 그냥 데이터 프레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호만 있는 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저 위에 보면은 15만 건 중에서 한 그 몇천 건을 좀 8천 건 정도 7, 8천 건을 일단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서울시청으로 시작하는 거 또 제외를 했는데 되게 고민을 했어요. 여기 스타트 위드로 할까 아니면 컨테인스로 할까 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울시청이 들어가는 걸 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시작하는 걸 빼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시작하는 걸 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서울시청으로 시작한다. 그럼 서울시청 매점일 거기 때문에 서울시청이 들어가는 것을 앞에 들어가는 걸 뺐어요. 그냥 컨테인스로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괄호로 이제 주를 제거를 해야겠다. 앞에 주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를 제거를 하는데 봤더니 여기서 주에 이제 스타가 들어간 거는 이제 스페이스 바가 이제 그 있으면 이제 제거를 해라. 그 몇 개가 들어가 있든. 왜냐면 스페이스가 이상하게 막 2개씩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2개씩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주를 뺐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주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왜 안 빠지지? 이 월량이었어요.
이 월양의 주가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짰을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저 괄호가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키보드에 있는 괄호하고 소괄호하고 다른 특수 문자였어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저것 때문에 제가 거의 몇십 분을 날렸거든요.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막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청도 다 빼주고 좀 전처리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 음식점 정보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 서울 그 집행 장소에서 서울시청이 들어가는 거 빼고, 그다음에 대상자 소속 부서, 그다음에 공백값 뺐을 때 이렇게 그 업체명이 그 음식점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것들 그 데이컬즈에서 분석하셨던 분은 맛집을 찾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프랜차이즈는 다 제거하고서 분석을 하셨었어요. 뭐 그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건 다 제거하고서 보셨는데 저는 그냥 그것까지 다 놓고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는데 보니까 공국시집이라든지 바닷가 작은 부엌, 참숯골 이런 상호가 보이죠. 그래서 그 혹시 시청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제 시청 뒤쪽에 그 무교동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면은 여기에 있는 음식점들이 딱 이렇게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음식점 중에 공국시집을 실제로 가보았어요. 그것도 이제 시청 직원들이 점심을 먹을 시간에 공국시집을 가봤죠. 공국시집 12시에 갔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엄청 기다렸어요. 그래서 공국시집 맛집 맞구나. 인정. 그 다음에 참숯골 공국시집과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음식점들이 정말 다 서울시청에 다닥다닥 그 근처에 엄청나게 붙어있는 음식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도 일식 파이낸스 센터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여기도 서울시청 직원들이 인정한 맛집. 그리고 우도 일식은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그만큼 전통이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맛집. 참숯골도 그렇고 우도 일식도 그렇고. 근데 참숯골의 메뉴를 봤을 때 참숯골의 메뉴가 좀 비싸요. 이 김영란법으로 사실 가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아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근데 참숯골에도 그래도 뭐 식사 메뉴가 있어요. 뭐 갈비탕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아마도 그런 것들을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원수 같은 것도 그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뽑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뽑아냈는데 이렇게 뭐 등 몇 명, 외 몇 명, 뭐 이렇게 그 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몇 분 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뒤에 들어가는 그 글자도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은 다 포함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라면 한 명 더 추가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가 들어가는 단어에 대해 그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그 인원은 하나씩 또 늘려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천천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주부니까 이렇게 설거지하고 잠시 보고 이렇게 빨래 하다가 와서 또 잠시 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인원수도 이렇게 해서 맞춰줬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한 셀에다가 이걸 다 써줬는데 한 셀에다가 다 써준 이유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 작년에 주피터콘에서 발표했던 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셀을 실행할 때마다 계속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왜 몇 명 셀을 계속 더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주고 더할 수 있게 같은 셀에다가 다 적어줬어요. 그래서 전처리한 상호명으로 금액, 집행 금액별로 이제 상위 업체를 그냥 뽑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쓴 데가 저는 참숯골이나 우도일식 이런 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가장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도일식, 참숯골, 바닷가 작은 부엌. 바닷가 작은 부엌은 덕수궁 쪽에 있어요. 시청역 덕수궁 쪽 밑에 덕수궁 그 대학문 밑에 쪽에 있는데 바닷가 작은 부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지도에다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처리 과정을 한 노트북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깃허브에 오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노트북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폴리움, 이거 파이썬 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폴리움이라는 지도 시각화 툴을 통해서 그 이제 위경도를 넣어주고 이제 이 맛집들을 한번 어디에 있나, 이 서울시 맛집들 상위 한 10개만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이제 지금 제가 전업으로 그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좀 말을 잘 들으면은 제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다 존맛 국회처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그 소호 그 글씨가 좀 작게 보이는데요. 여기 참수골이 여기쯤 있어요. 참수골이 여기쯤 있는데 여기 바로 서울시청 옆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청 옆에 맛집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곳도 있어요. 여기 바닷가 작은 부엌. 여기 길 건너 가야 되는데 여기에 시청에서 멀지 않아요. 바닷가 작은 부엌 가깝고, 그리고 여기 지도에 표시되지는 않았는데 서울역 근처에도 많이 가시는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 중국집도 맛집 인정. 그래서 그 나중에 이 데이터를 보시고 이제 중국집, 이 시청 근처나 서울역 근처에 중국 음식이 드시고 싶다. 근데 서울역까지 상당히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셔서 드신다는 거는 거기가 정말 맛집 인정이라는 거죠. 그 이것뿐만 아니라 그 존맛 국회에서도 보면은 차이나 프로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도 국회에서 상당히 거리가 되는데도 상당히 많이 가셨어요. 그만큼 맛집 인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점들, 그 존맛 국회 그 이미지들은 검색을 하시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근처에 맛집을 간다 할 때는 존맛 국회, 그 다음에 서울시 근처, 서울시청 근처에 맛집을 간다 할 때는 이제 서울시 업무 추진비를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노트북을 제가 시간이 되면은 몇 개를 좀 더 소개해 보려고 했는데 요 위쪽에 있는 음식점들도 있어요. 거리가 좀 있는데 저쪽에도 이렇게 걸어서 가신다는 거는 맛집 인정. 그래서 공국시집 맛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맛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도일식 파이낸스 센터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깃허브에 올려놓은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깃허브에서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에서 이 데이터를 클론을 받으셔서 요 스크립트를 돌리면은 이제 데이터가 그 CSV 파일 하나로 그 합쳐져요. 그 CSV 파일 하나로 묶어서 얘를 EDA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바벨 PC 스터디를 한번 가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너무 어렵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내용 내가 과연 발표해도 될까? 사실 이거 발표하기 전에도 물어봤었어요. 제가 이거 발표해도 될까요? 이렇게 쉬운 내용. 시간이 날 때마다 공공 데이터라든지 그냥 그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취미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슬라이드 밑에 깃허브 주소를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픈 데이터 레글링이라고 해서 제가 이 서울시 정보뿐만 아니라 뭐 그 따릉이 자전거를 탄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분석하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